네, 반갑습니다. 1월 15일 월요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반등 포인트가 조금씩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수 포인트는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만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조금 달라졌죠. 자, 오늘 반도체, 자동차 대체적으로 조금씩 올라오면서 저점을 이제 잡아주는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가 많이 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가 없다면 오늘은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도 많이 좋아졌어요. 외국인들이 매도는 진행했습니다만 매도폭을 확 줄여주면서 막판에 들어오는 모습까지 보여줬죠. 외국인들의 수급만 바뀌어주게 된다라면 지수포인트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금융투자는 돌아섰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겠죠. 자, 문제는 2차 전지인데 시총 상위에 아직도 얘네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시장에 압박감을 줍니다. 물론 우리는 나쁠 거 없어요. 왜냐면 지수 포인트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종목들이 올라가 준다라면 나중에 시장이 올라갈 때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더 생길 수 있겠는데 그래도 지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수급이 다량으로 유입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약간 부담스럽고요. 통신 장비 종목군들이 상승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6G 관련한 그런 부분들, 뭐 AI와 연결되는 그런 포인트로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통신 장비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다는 것도 참고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합주가지수 봅니다. 양봉입니다. 양봉 상황이고 이 십자 캔들이죠. 네, 십자 캔들. 이제 시가보다 조금 올랐기 때문입니다. 2525.69포인트가 시가였고요. 종가는 이제 2525.99 그러니까 뭐 1포인트 차이도 안 나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빨간색으로 이제 십자가 양봉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전환 포인트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즉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 반등에 대한 부분들 아직 확실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매도가 멈췄다는 거 기관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매수 유입을 해놓고 나서 크게 매도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저점 라인 때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요, 네, 2540포인트, 50포인트 정도에서 잡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물량의 교환이 있었든 아니면 뭐 주고 받았든지 간에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끝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고요. 분봉 상황에서 보시면 아침에 형성된 지지 라인을 그대로 유지해줬죠. 이게 오후 들어서면서 쭉 흘러내리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땡겨주면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와줬다는 게 긍정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로서 나쁠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조금 계속 진행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도 막판에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12시 넘어서면서 계속 약세를 보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라선 모습이라서 내일이 좀 기대가 되죠. 네. 미국은 휴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달라진 재료를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경제지표 발표도 없어요. 그렇다면 내일 장세는 이제 오늘 마지막에 끌어올린 이 형태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서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은 시장 자체는 내일 정도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주가 하락이 더 일어나게 된다면 코스닥은 낙폭을 더 키울 수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한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반등이 나가더라도 살짝 올라가는 형태 이런 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자동차가 막 폭발해서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뭐 폭발할 만큼의 그런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올라간다라고 쳤을 때 네, 흐름이 조금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 보시면 되겠죠. 자,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의 매도가 확 줄어드는 모습이 장 막판에 보여지는 모습이죠. 자, 연기금들은 순매수로 가장하고 있다가 매도로 전환되면서 아주 나쁜 짓을 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금융투자는 1890억 순매수 유입이 됐습니다. 2천억 넘게 매수했었다가요. 막판에 외국인한테 조금 넘겨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금융투자가 더 이상 매도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가 아침 시황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이유를 들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기관 총계가 매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도가 줄어든 상태에서 기관 쪽 매수, 특히 금융투자에 집중 매수가 들어왔다라면은 주식을 밀어올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계속 별 볼 일이 없었습니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 나타나는 모습인데 물량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고요. 대신에 투신권이나 연기금 쪽 매도가 계속 나타났기 때문에 매도의 전체적인 규모는 좀 큰 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팔고 무엇을 샀는지는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하죠.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은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1% 올라왔습니다. 네. 분위기 좋죠? 73,000원 정도 지지선은 확실시 해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다만, 뭐예요? 데드크로스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아래쪽 지지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시게 되면, 요 범위, 즉 75,000원을 위쪽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평선을 다시 정돈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저 라인대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골든크로스 나오는 자리가 이제 74,000원이 될지, 아니면 75,000원이 될지, 아니면 다시 73,000원대로 내려와서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지지라인 때는 잘 잡아준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아마 해칭용으로 매도를 좀 때렸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올라오지 못하는 형태로 보합으로 마무리됐을 것 같아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현재 나쁘지 않다고 그랬죠. 별표를 쳐도 괜찮은 위치. 지금으로서는 일단 눌림목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살짝 들어와서요. 가격대가 한 75만 5천원 그 정도, 네, 75만 원도 괜찮겠고요. 그 정도 라인대가 적당해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좀 살펴보다가 좀 눌러준다라면 바이오 쪽 관심 있는 분들은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가 0.8%대 상승했고요. 기아차는 무려 2.9%나 올라왔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아래쪽까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도 안 나왔지만 역시 들어오지 않고 나가는 애들이 조금 더 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제는 어디 있냐면 셀트리온 쪽이 지금 하락한 모습. 요거는 좀 더 빠질 거예요. 그죠? 좀 더 빠질 거기 때문에 18만원 아래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지지라인 때는 좀 멀리 있습니다. 추가 하락 나타날 수 있겠고요. 얘보다도 더 큰 문제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네, 40만원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좀 됐죠. 이게 50만원 이탈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싸해진 모습이 나타났는데,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 나오면서 한번 올라섰다가 그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 계속 일어날 것 같아 보여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환점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렇게 어설프게 상승하다가 내려오는 부분들은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이 41만원대인데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죠. LG화학 역시 43만 8천원 전부 다 40만원대네요. 그죠? 삼성 SDI는 40만원에 딱 걸쳐뒀는데 오늘 장중에 39만 6,500원 즉 40만원 깨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추가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면 부담스럽겠죠.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하자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상승폭이 이 하락의 어떤 포지션을 넘어가지 못하면 부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역시 마찬가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 대부분 다 올랐는데요. 에코프로머티하고 SK이노베이션은 주가 하락이 일어나는 모습이었고요. 안 좋죠? 네. 그 뒤로 넘어가도 비슷한 형태의 모습들. 하이브, 엔터주 쪽 움직임 안 좋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 하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게 되시면은요. 에코프로비엠이 3.78% 하락하면서 진행이 됐는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얘는 코스피로 넘어갈 거다라는 썰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주가는 당장 빠지지 않을 겁니다. 넘어가고 나서가 문제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남아있다라면 주가 하락이 더 진행될 것 같아 보이고요. 60만원 이탈할 것 같은데 이것도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자전지 쪽도 새로운 종목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한빛레이저, 네, 뭐 그다음에 뭐 새롭게 에코프로머티 뭐 이런 쪽인데 에코프로머티도 오늘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감이 좀 있을 수 있죠. 네, 에코프로머티는 오늘 어떻게 됐죠? 얼마나 빠졌죠? 볼까요? 네, 6%대 빠지는 모습.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 바이오 쪽에서 지금 주가가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어요. 셀트리온 제약. 그래서 주가 대부분 많이 빠졌고요. 엔터주들이 또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JYP엔터는 지금 신저가 나타났습니다. 좋지 않아요. 건드리지 않는 게 일단 상책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봇 관련주들은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가가 좀 변동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요. 큰 문제점까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당장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미지수겠죠. 상황을 좀 더 보면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반도체 관련한 종목군들은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던 것 같고요. LS 머트리얼즈가 오늘은 반등이 조금 더 진행됐습니다. 그다음에 LNF가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죠. 네,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엔캠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14%대 상승이고요. 휴젤 이런 것들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다 빠졌습니다. 다 하락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그렇게 기댈 만한 부분들이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가 하락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거래소 쪽을 살펴보시면 310개 종목이 상승이고요. 그 다음에 578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하한가도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하락 종목이 훨씬 우세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548개 종목 상승, 그 다음에 1010개 종목이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합치고 나면은 한 16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다 보시면 되겠죠. 뭐 낙폭이 그렇게까지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판단됩니다. 상승률 한번 볼게요. 오늘 LG 헬로비전이요. 요거 오늘 상한가 계속 기록되어 있고요. 대성에너지가 끌고 올라왔죠. 네, 에너지 관련해서 뭐 유가 관련한 부분들 분명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흥하해운이라든지 네, 동방 이런 종목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해운 관련한 부분, 물류 관련한 부분에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인터짓은 다시 쭉 빠지긴 했는데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요거는 이제 위쪽에서 수익권 들어가면 물량만 줄이시면 되는 거고 수익권 안 들어가셨으면 뭐 변동성이 나오든 안 나오든 관계없죠. 어차피 손절할 거 아니면 더 들고 가시는 게 일단 맞는 전략입니다. 네, 제주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상승 나타났고요. 중요한 거 에이스테크 지금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KMW, 그 다음에 OE솔루션 뭐 등등등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이 통신 관련주 들이 지금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포지션이 지금 지난주부터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저 급등 포지션들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일단 주가가 들어오는 위치를 봐서 대응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신 관련주들을 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네, 저거겠죠. 6G와 연결된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AI와 연결된 상황에서는 6G, 그다음에 5G의 어떤 추가적인 활성화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일단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투자가 좀 늘어나게 된다면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런 정도이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오늘 보면은 물류, 그 다음에 에너지, 네, 그 유가 관련한 부분, 이 두 가지는 중동 지역과 엮여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통신 관련주들이 그 뒤로 이어서 한번 치고 넘어가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변환점이 나타나는 모습인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오늘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31개 종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상승 포인트는요, 2.21까지 올라옵니다. 오, 괜찮은데요. 그죠? 네. 2.21%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도대체 하락이 얼마나 나타났길래 하락이 우세한 걸까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하락률 볼게요. 오늘 하락은 에이프로젠 바이오가 네, 하한가 기록하면서 이거 끝날라나 보죠. 죽을라나 본데요. 시총이 지금 1000억 되면 그래도 야,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안 좋을 텐데 뭐 감자 얘기 나왔나요? 200원대까지 떨어지면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뭔데? 뭔가 감자후 유자 네, 감자 얘기는 이건 답이 없네요. 감자를 하게 되면 감자하게 되면 주가는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건 뭐 대박 악재이기 때문에 좀 뭐 이거는 뭐 답이 없죠. 주가는 더 빠질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10% 이상 하락한 종목도 제법 많이 보이는 편이네요. 네, 태양건설도 10% 넘어갔고요. 경인전자도 반등하다가 지금 떨어진 모습, 이런 것들은 이제 물량이 나오는 모습이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네, 이것도 근데 뭐 주가가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없는 구간에서 매도가 가능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냥 계속 들고 가기는 좀 부담되겠죠. 근데 길게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물량이 나왔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시기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대양금속까지 해가지고요. 13개 종목. 요것도 제법 많은 편이네요. 네. 내용을 좀 볼게요. 2.9. 미세하게 더 우세하네요. 하락 종목이 0.7% 정도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늘 계좌 포인트는 한 마이너스 1% 정도까지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2차전지가 좀 없는 상황이라면, 네. 변동폭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플러스 계좌일 것 같은 느낌인데요. 우리는 전차 군단이 더 많기 때문에 2차전지가 없죠. 전차 군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플러스가 나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플러스가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뭐 낙폭 자체가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넘어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적당합니다. 네, 나쁘지 않다 보시면 되겠고요. 반등 포인트가 이제 후반부에 좀 살려나는 모습으로 갔기 때문에 내일을 좀 기대해 본다면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기관 쪽에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사드렸죠. 그 다음에 LG에너솔루션, JYP엔터, 그 엔터주하고요 2차전지 쪽 매도가 많이 나오는 모습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투신 쪽이 금융투자 제일 중요하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 지금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지수가 올라갑니다 라고 베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이 있고요. LG화학, SDI 매수 좀 있는데 물량 자체는 많지 않고요. 네, 레버리지, 에코프로뱀, 엔터주 위주로 매도가 많이 나왔고 카카오 이런 것도 매도가 좀 있네요. 근데 레버리지 던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 곧보스 매수는 좀 있습니다. 약간 뭐라 그럴까요? 네,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이제 해칭, 네,
그렇게 위험에 대한 부분들 해칭하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적 움직임은 일단 반도체 쪽 매수가 들어와서 지수 반등을 기대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이 여기다 화답을 하면 되는데 삼성전자 매수가 오늘 좀 들어왔죠. 근데 하이닉스 매도 이 두 개는 같이 나타나요. 하이닉스 매수 들어오면 삼성전자 매도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뭐 둘이서 계속 움직이면서 지수 포인트를 좀 맞추는 미세하게 맞춘 형태겠죠. 왜냐면 삼성전자를 뭐 얼마큼 산다 해가지고 올리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만큼 사고 하이닉스를 조정한다라고 한다라면 시청 부분에서 약간의 미세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대신에 뭐 자동차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바이오 그 다음에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으로 골고루 매수가 좀 들어간 모습인데요. 일단 삼성전자 쪽에 집중이 좀 되는 모습이었고요. 매도는 하이닉스를 제외하고 나면은 전부 다 2차전지나 이런 쪽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해운주 위주도 매도가 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잘 살펴보시면 흐름이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형태의 느낌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뭐 시장이 뭐 나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저점을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올려줄 것이냐, 올리면 얼마큼 올릴 것이냐, 언제 여기서 골든크로스 다시 전환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번에 골든크로스 전환이 되게 되면 지금 대두잖아요. 이게 아마 기간적으로 풀어본다면은 이번 달 안에도 열심히 움직여주면 충분히 이번 달 안에, 이번 주, 다음 주 말 정도면은 충분히 골든크로스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올라가는 상황이 찐이 될 수 있겠죠. 왜냐면 지난번에 여기 최고가 2675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2700을 터치하는 형태의 반등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2700 근처 또는 전고점 근처에 들어갔을 때 명절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하고 본다면 1월 후반부에 제법 많이 올려놔야지 지지선을 다시 2600포인트나 2650 정도로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풀어나가시면 되는 거고요. 현재로서는 뭐 특별하게 악재나 이런 부분들은 별로 없고요. 네, 뭐 1월 말 되면 이제 FOMC가 진행되는데 이거는 별로 중요한 FOMC는 아니죠. 네, 그래서 특별하지 않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반등 실마리를 살려가고 있고 우리는 그쪽에 베팅을 잘 해줬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 계좌는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보다 많은 이야기들은 저녁에 하도록 합니다. 저녁 9시에 유튜브에서만 진행되는 거 아시죠? 유튜브에서만 또 우리가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요. 그때 오셔서 또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요. 야, 만나서 얘기해. 그거 아시죠? 네. 전화 한참 하다가 됐어 만나서 얘기해. 그거를 이제 오늘 저녁에 하자는 얘기죠. 만나서 얘기합시다.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요. 네. 저녁 9시에 물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